자,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 내가 돼. 박 차장? 아, 성훈이 형 오면 성훈이 형한테 박 차장을 시켜야 되는데. 없잖아. 없잖아, 이 아저씨가. 제가 김 과장을 하고 차장님이 부장님이 차장이랑 대리를 하시고. 박 차장, 차대리, 그치? 네. 뒤에 쩝쩝까지 잘할게. Shout out.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시중잡담 12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중잡담의 무책임한 PD 이기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같이 시중잡담에 흔쾌히 취해 계신 이국명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연기가 뭐 일주일 만에 확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웃기만 해요. 뭐 댓글에 참 발연기가 진심으로 난감하다는 둥. 네, 그래서 댓글을 달았잖아요. 하는 저희도 난감하다고. 아, 이거 뭐 저희한테 뭐 그 여우 주연상에 바라는 그런 연기 실력을 바라시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좀 귀에 쏙쏙 들리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한 코너니까 발연기 뭐 쟤네들 왜 저래 뭐 이렇게 너무 한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연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나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 연기를 들으면 감정이입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즌2의 첫 화가 올라갔는데, 뭐 주위에서 반응은 좀 있었나요? 반응은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응? 너 도대체 무슨 심산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하시고요. 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아빠 연기 너무 좋았다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 가족끼리 뭐라고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네요. 말을 하세요, 말을. 다음에 이제 연기할 때 그 아드님도 한번 목소리 출연을 한번. 그럴까요? 예.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죠. 예, 오늘의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 내 갈등 해소법.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보통 뭐 회사를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업무가 힘든 것보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한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 없는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그 갈등 어떻게 할 거냐? 맨날 도망만 다닐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잡담 13회란다. 진짜. 네. 시중잡담 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시나요?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다운받기, 댓글 달기를 부탁드려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정성으로 힘을 내어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술집. 같은 부서 팀원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 박 차장님, 나 진짜 이 부장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뭐 때문에 제가 찍혔는지, 저 볼 때마다 저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오늘도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저 턱선 보이는 거. 살이 그냥 쪽쪽 빠져버린다니까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김 과장이 오해한 거 아니야? 아까 그 이 부장이 그 극찬했던 이대리 그 보고서 보셨어요? 나 진짜 그거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컨펌을 올린 건데 그때는 막
야, 너는 뭐 이런 걸 보고서로 올리냐고, 저한테. 아, 사무실에 큰 소리를 쳤잖아요. 아,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 쪽팔려. 아니, 차대리. 아, 자네도 얼마 전에 뭐 당한 거 있다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 지난 주말 여친이랑 약속 있는데, 아,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아, 공대 출신이란 핑계로 도대체 이런 잡일까지 해줘야 되는지. 아이, 집에다 불러놔 놓고선 아들이 쓰는 컴퓨터를 고치라는 거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요? 에? 그래 놓고는 일요일날 아침에 보자마자 저한테 뭘 했는 줄 아세요? 주말 잘 쉬었니에요. 아, 이거 뭐 정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우, 빡쳐. 집 떠나서 서울 생활 벌써 3년이 됐죠. 엄마는 항상 걱정을 하시죠. 아들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잘 챙겨 먹어라. 걱정 마요, 많이 먹어요, 부장님요. 야이삐 저이삐 너이삐 삐삐삐. 욕 먹으면 오래 산대요, 난 불사조. 연기를 옛날 A 시절에 기자님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서. 아, 여기 이 부장이 그 이 부장이죠? 저기 M사에 계신 그 이 부장. 우리 모두의 취업 획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아, 회사원들이 사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뭐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 요즘은 부하 직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사들도 많다는 얘기들을 해요. 제가 매일 올 때마다 여기서 느끼는 그런 괴로움과 비슷하겠죠. 무슨 괴로움이요? 예, 실제로 취업 포탈 사람이니 직장인 좀 많이 조사하셨네요. 3,7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대요. 네네. 근데 좀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77.3%가 하극상을 일으키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대요. 아니, 지네가 무슨 쿠데타를 잡고 이렇게 꿈을 꿔.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 뭐, 이 PD님도 예전 직장 생활 하셨을 때, 네. 아, 진짜 확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예. 아니면 뭘 던져버리고 싶어. 네. 뭐 이런 충동 뭐 한 번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P모사는 그 도제 스타일이어서 그런 언감생심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랬군요. 아무튼 이 하극상을 일으키고 싶다고 대답하신 분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비도덕적인 상사, 주관 없이 말을 계속 바꾸는 상사. 아, 이거 진짜 짜증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말을 했더니 왜 이렇게 했냐며,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며. 아, 짜증나죠. 그렇죠. 거기다가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상사. 아, 이거 진짜 짜증나죠, 이거. 또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상사. 이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무능력한 상사. 아, 이것도 골치 아프죠. 골치는 아픈데 이런 분들이 없는 조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아, 거기다 요즘은 언어 폭력, 심지어는 실제 폭력을 행하는 상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요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네. 직장 폭력이라고 가끔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네. 상사들 때문에 새내기 있잖아요. 신입사원들. 네. 10명 중 4명은 진짜 되돌아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죠? 아, 근데 모 출판사죠. 예, 성희롱 문제로 이제 불거졌던 모 출판사. 거기는 뭐 복장 규정이 아주 정확하던데요. 뭐. 아, 그랬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얘기 뭐 후배들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 선배들도 겪는 고충이 만만치가 않대요. 맞아요. 후배들 오면은 말 안 들어요. 네. 진짜 취업 포탈 커리어가 대리급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신 분들이죠. 직장인 대리급 직장인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36.7%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직장 후배에게 하극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 테러를 당했다고요? 아까 이 새내기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네네. 진짜 하극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조사해봤더니 하극상을 당한 경험이 비슷해요. 숫자가 36.7%니까 10명 중 4명이죠. 그 조사 인원은 표면은 훨씬 더 적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들어맞는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특히 이 대리급 그 직장인들 가운데는 과거에 비해 직장 내 하극상 정도가 심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구나. 58.5%. 58.5%. 와.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하극상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네, 어떤 이것도 유형인가요?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말대다. 이거 좀 이런 거 당하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지시사항 무시. 이거 시켰는데 개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거나 아예 대드는 행동을 하는 후배들도 있대요. 이거는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무례한 행동하는. 이것도 그렇죠.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에이 이 부장 한 잔 받아 뭐 이런 술 취한 행동을 한다거나 일부러.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반말 상사한테 반말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근데 반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인가 보죠. 제임슨 굿모닝 뭐 이렇게 뭐 반말할 수도 있죠 뭐. 참 이건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 직속 상사를 무시하고 바로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상사에게 바로 보고해버린대요. 진짜 무시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극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형들을 보니까 별로 스마트하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지시사항 불이행, 그리고 상사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거나 대들거나, 그리고 반말을 사용하거나, 상사를 제끼고 그 위에 있는 최고참한테 직접 보고를 한다거나. 사실 이게 다 군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비춰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욕하거든요. 저 또라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일 수가 있어요. 현명한 방법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직장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나오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유형별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이게 오히려 가장 많겠죠. 직장 내 갈등 중에서는 이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취중 잡담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 PD도 한자로 한번 써보라고 했다가 안 써가지고 그때 그 얘기 안 했었구나. 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방송을 하셔서 여기서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이파이브? 뭐 꼭 손을 내밀라고 진짜 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상사와 코드를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다고 내가 진짜 상사한테 아부하란 얘기야? 비유 맞추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상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우란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상사는 어차피 위에서 그동안에 자기 팀에서 낸 성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 후배가 마음에 안 들고 행동이 여러 가지 비유가 안 맞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한테 성과를 내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품어야죠. 그렇죠. 불편하더라도 품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런 후배를 내치는 상사는 그거는 진짜
뭐 정신 나간 상사겠죠. 근데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는 조직 내에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직위예요. 자기가 뭔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리나 아니면 자기 뭐 1년 위 선배나 아니면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 뭔가 일을 자기의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굳이 자기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물론 뭐 완전 불합리하거나 뭐 요즘 뭐 군대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비인권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뭔가를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은 후배로서 뭐 많이 배우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상사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상사의 욕구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상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후배를 싫어하는 상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 나를 지시하고 나를 평가하고 뭐 이런 상사가 아니라 상사가 나를 지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피터 드러커 아시죠? 네네. 세계적인 경영학자. 네,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책은 읽어보셨나요? 네, 몇 권 읽어봤어요. 생각나시는 건? 생각나진 않아요. 예. 아마 서재에 몇 권 꽂혀져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피터 드래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사를 100% 파악해 그에 맞춰라. 상사는 부하기 나름이다. 만약 자신과 의기투합하지 않으면 나를 바꿔라. 이거 들어보면 뭐 예전에 그런 CF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고 최진실 씨가 그렇죠. 하셨던 거죠.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맞나요? 네. 맞아요. 남자는 아니었나요? 네, 뭐가 됐든. 네. 남자는든 네. 남편은이든 아무튼 상사도 부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상사가 자기를 다 바라보는 눈빛이 좋을 수도 있고 진짜 매의 눈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네. 이 유능한 상사는 척 보면 알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부하 직원이 진짜 수두룩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진짜 나를 진정으로 챙기는지, 얘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상사를 거짓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상사가 선배가 시키는 그런 일에 부당함을 계속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행동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그런 상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상사한테 가까이 다가간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예문에서도 저희가 뭐 말을 했던 것처럼 집에 와서 PC를 고쳐라. 우리 집 이사한다. 뭐 이게 뭐 옛날 쌍팔년도에는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간혹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 상사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부장님도 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네. 아무튼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일단 거부하는 게 바람직해요. 한번 그래 그냥 상사가 시키는 거니까 한번 해줘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호구로 잡힙니다. 계속 시키게 돼요. 호구.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생 애들이 쓰는 그 빵 셔틀이 된다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곡하게 거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완강하게 나 못해요. 완강하게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상사와, 마찰이 커질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완곡하게 거부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도 문제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상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상사한테 얘기를 한다. 말을 한다. 이거는 그 상사 제껴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게 부당한 지시도 어느 정도 척도가 있을 거지만 그 업무에 관련된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일단은 하는 게 전 맞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뭐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결과 보고를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좀 한 템포 쉬고 이제 이렇게 좀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우회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바로 이 상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 이거는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이럴 때는 진짜 난감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네. 이럴 땐 과감하게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퇴사만의 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와 이런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사 유형별 대응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상사들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폭군형. 네. 기분 좋을 때는 되게 너그러워요. 아주 내가 너 동생으로 아껴, 형으로 불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가 이 양반이 기분 나빠지면 이제 부하 직원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폭군형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불가은 아닐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폭군형들한테는 또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이제 저희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요. 뭐 회의 시간이라든지 회식 자리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충성 서약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충성한다는 이런 충성심을 자주 드러내면 이 폭군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상사가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저 충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약 올리냐 뭐 이런 식으로 더 혼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상태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기분 좋은 자리에서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성이라는 약을 발라놓으면 이런 폭군형 상사랑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가 있죠. 네. 그럼 또 다른 유형은 또 뭐가 있나요? 이 피해 망상형 이런 상사도 있어요. 뭔가 좀 우울하네요. 네, 조금 우울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하는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뭐 기본적으로 부하뿐만이 아니라 자기 뭐 동기라든지 선배들도 그 공통적으로 안 믿는 스타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가 한 일인데도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한테 돌리는. 이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네가 문제야.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안 했는데요. 이 부장이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 망상형 상사라면 일단 억울해도 조금 참는 게 나아요. 직접 반박하면 역효과를 보니까 일단 그 순간은 피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가끔씩 뭐 고개를 끄덕거려 주거나 뭐 이런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지나간 다음에 상사한테 그때는 이런 일이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심각한 상황에서 후배가 똑소리 나게 틀릴만 안 하고 바른 말만 이렇게 딱딱딱딱 해대면
할 말은 없는데 정말 미워 보여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럴 네. 땐 이제 특히 피해망상형 상사라면 제가 날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우유부단형 상사들도 있죠. 음. 결정 안 해놓고 막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거 이 대리가 알아서 해. 저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약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 김 차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다 미루는 거예요. 결정을 짓지 않고. 이런 분들은 꼭 나중에 되면 또 앞에 얘기했던 피해망상형 상사랑 비슷하게 책임은 자기가 안 지죠. 예. 이런 우유부단형 상사들은 일단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업무 보거나 모든 일을 처리를 할 때 문서화하는 게 좋아요. 일단 문서로 정리를 해서 내가 이런 거 보고했습니다. 부장님한테 차장님한테 미리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우유부단형 상사들한테는 빙빙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딱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라는 게 결국은 전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회계 보고서랑 비슷하니까 우라카이를 해가지고 작성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갔던 거기 숙소 별로던데 요즘 핫한 숙소가 가격 대비 저렴하고 좋더래요.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서 보고를 하면은 그나마 컨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상사 유형 중에는 자아도취형 상사들도 있어요. 피곤하죠. 예, 자기 잘난만에 사는 네. 그런 스타일의 상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피곤한 스타일인데 비법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폭군형 스타일이랑 좀 비슷해요. 아부가 최고의 답안입니다. 예. 특히 이런 분들 자아도취형 상사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있을 때 진짜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부장님 능력이 최고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런 자아도취형 상사가 주변에 계시다면 일단 술 한잔 하시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장님의 능력 때문에 제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라던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그 상사랑 갈등 없이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칭찬도 자기가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이가 먹고 살아가면서 점점 칭찬에 점점 칭찬하는 게 좀 줄어드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칭찬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칭찬압으로 칭찬 신공. 예.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그 우유부단형 상사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미스테리형 상사도 있어요. 참 애매하겠어요. 뭔가 미스테리하죠. 업무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도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애매하네요. 예.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뒤통수 맞기 십상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될 상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유부단형 상사랑 비슷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일처리 방법과 기한 여러 가지 목표 이런 거 작성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정확히 일단 상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일단 했다면 해놓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이 상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 진짜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드시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맨날 이메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졌을 때 이걸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예. 다음으로는 또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예, 그 마지막 유형으로는 얌체형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재주는 부하 직원이 넘고 돈은 상사가 챙기고 이게 참 한마디로 재수 없죠. 근데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럴 거예요. 예, 제주는 부하 직원이 넘는 거고, 예, 돈은 상사가 챙기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꼭 이런 거를 매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사들이랑은 갈등이 생기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대처 비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네. 무슨, 실무를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 내가 이 부장이랑 같이 한다. 이걸 미리 처음부터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났었을 때 이 부장이 이거 나 혼자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죠. 하여간 이제 부장님들이 무서워요.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상사하고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하 직원들 이야기인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극상을 당하는 상사가 네. 40% 가까이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예, 저도 왜요? 왜 그게 쓸쓸하게 웃으세요? 예, 여러 가지 경우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부하 직원들이랑 갈등이 생기면 상사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에이, 뭐 술이나 한 잔 사주지 뭐. 폭탄주 한 잔 마시면 다 풀어질 거야. 회식 한 번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했을 때 기분이 좋으셨나요? 이 PD님은? 저는 선배들이랑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아니 뭐 선배들이랑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잘 모르겠고 후배들은 제가 이제 후배들의 일을 하면서 있을 때 예. 폭군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배들하고 일을 할 때 후배들의 컨디션은 체크는 하나 그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책임은 지네가 지는 게 아니거든. 뭐 여튼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진짜 회식 문화 이 회식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사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 먹다가 싸우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의견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단합하자고 모였는데 오히려 파토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술에 의존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이거 말씀이 또 공감이 가는 게 어떤 프로젝트가 성료가 돼서 기분이 좋을 땐 다 같이 회식을 해요. 근데 뭐 개개인하고의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풀어야겠다라고 하면 회식이 아니라 그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셔요. 예.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부하 직원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그런 상사들도 있잖아요. 칭찬, 티나게? 네, 그렇죠. 어디서 들었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내가 쟤 칭찬하면 쟤가 나 좋아해 줄 거야. 뭐 이런 착각에 빠지는 상사들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공개적 칭찬은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상사가 예를 들어 이 대리를 지나치게 칭찬을 한다. 이유도 없이 칭찬을 한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편애당한다는 느낌을 하게. 그렇죠. 오히려 집중 경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은 진짜 칭찬할 일이 있었을 때 칭찬을 하셔야지 이 부하 직원이랑 갈등을 풀어보겠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칭찬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사니까 체면이 있지. 아, 내가 이거 실수, 이 애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내 체면 깎이고, 이제 그 속된 말로 가와 안 잡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부하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사가 실수한 거 모르는 부하 직원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같은 사무실 내에서 상사를 하루 왼종일 보고 있는데 저 상사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상사는 나는 쟤는 내가 이거 실수한 거 모를 거야? 이건 진짜 착각이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드신 경우에는 이걸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회의 시간에 다 불러놓고 내가 실수했어. 뭐 일본 애들처럼 딱 서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할복을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만 그런 게 쑥스럽다. 네. 그때는 그냥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사과하시면 부하 직원들도 알죠. 상사의 마가 그래도 자기들한테 이 정도 일을 사과를 해준다. 마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껄떡지근한 일이 있으면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선배는 짬밥이 오래됐으니까 그 실수가 적은 거고, 후배는 연차가 안 되니까 실수가 많은 거 뿐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럴 때는 쿨하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도 솔직하게 인정하면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랑 갈등이 있는데, 저 친구가 잘못했어. 지적을 해야 돼. 네. 쉽지가 않죠. 불러다 놓고 깰 수도 없고. 이럴 때도 유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3단계. 긍정, 부정, 다시 긍정.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좋은 말로 일단은 복선을 깔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음 상했을 것 같으니까 상처 발라주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출퇴근 지각 자주 하는 이런 직원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리는 참 일을 잘해. 그런데 출퇴근 시간 안 지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김 대리는 우리 회사의 분위기 메이커잖아. 김 대리 사랑해. 내가 김씨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네.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면 이런 지적을 당하는 김 대리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까요? 혹시 저분은 커밍아웃을 하실 건가? 예. 이거 되게 어렵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들도 그 부하 직원들이랑 갈등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전전긍긍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좀 팀 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팀장일 때 저도 느낀 건데,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우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팔로우십이 없으면 후배들이나 아니면 팀원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좋은 리더십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가 또 좋은 팔로우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인지도 팀장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바닥도 잘못 얘기했네요. 박수도 두 손바닥이 맞아야지 나듯이 한쪽만 잘못해가지고는 결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사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저 부하 직원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맞춰볼까? 이렇게 다르게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신다면 팀 내 갈등, 직장 내 갈등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송을 들으셨다면 자신의 그 팀의 한번 컨디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직장 내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뭐 어디 다녀오신 또 기업이 있나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이것도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다녀오긴 했지만 예, ADT 캡스. 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안회사죠? 네. 예, 보안회사입니다. 그 파란색 옷 입고 다니시고 이제 차도 ADT 캡스 그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무늬죠? 팔각형 무늬로 된 차들 돌아다니시는 거 많이 봤을 텐데요. 네. 이 회사가 그 강남 그 봉은사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안회사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보안도 삼엄하고 회사 분위기도 되게 무거울 것 같다. 이런 서열도 되게 뭐 빡시고 막.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웬만한 벤처기업보다 회사 분위기가 밝아요. 그 보안회사인데 의외로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이쁜가요? 뭐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고. 네. 그 1층에 네. 아주 이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내 휴게 공간에 제가 갔었을 때 직원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도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다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회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 나누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여기 계신 그 이혜정 인재개발실 실장님한테 네네.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ADT 캡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요즘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회사는 무려 11년이나 된다고. 11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년 동안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이게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친한 직원들이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직원 숫자가 그래서 저는 적은가 그랬더니, 전체 직원이 4,000명이에요, 4,000명. 아무래도 뭐 전국에 뭐 서비스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분위기 좋을 수 있을까? 그 근속 연수 긴 것 가지고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더 여쭤봤더니, 여기가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충 뭔지는 아시죠?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 그대로 타운, 그러니까 저기 큰 홀에 모여가지고 전체 미팅을 하면서 회사 내 문제나 회사의 발전 방향 같은 거를 이제 논의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뭐 제가 여쭤봤더니 올 3분기부터 채용 캠프를 한대요. 1박 2일 동안. 채용 캠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 캠프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이 입사자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스펙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려심,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8가지 활동을 한답니다. 1박 2일 동안. 무섭네요. 예, 근데 그 8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업 비밀이라고. 아무튼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층적인 다면 평가를 하시겠다.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이혜정 인재개발실 실장님이 그 요즘 취업 전선에서 힘들게 뛰시는 구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한마디 해주셨어요.
취업은 장기전이고 한두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떨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에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몇 번에 걸쳐서 떨어졌지만 그게 잘 그 잡이랑 또 아니면 회사의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아서 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가 되게 많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생각하고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걸 갖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재도전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가치겠죠. 그래서 내 삶의 가치와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좀 매치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들어가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입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가족인지 가족의 가치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거고 또 기타 취미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매치되는 잡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거기서는 그 프로필 겉으로 보여지는 자격증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또 내놓는 회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게 훨씬 입사하기도 좋고 또 퇴직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연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연령이 굉장히 수명 연령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90세까지 우리가 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 생활을 하셔야 되겠는데 짧게 보시지 마시고 처음에 연봉이 많은 곳을 찾기보다는 적절한 곳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최저 수준은 있겠지만 연봉 위주보다는 그런 가치 중심 회사를 선택하시고 나랑 잘 맞는 곳인지 보고 나서 선택해서 들어가면 출발점이 어느 누구는 뭐 프로필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좋게도 많은 부분을 먼저 많이 받는 분과 나는 조금 적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점에서 이분이 계속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비슷해져요. 직급도 그렇고. 그래서 연봉도 비슷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밟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면 부족한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내려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조금 단단히 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제대로 입사해서 배워가시면 얼마든지 실력만 되어 있으면 다 그 안에서도 성장하실 거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그 인재가 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의 그 뿌리를 좀 단단히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은 어디 가니까 내 친구는 어디 가니까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갈 거냐 그렇게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또 오래 근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IMC 플러스